장마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라이트웨이브 본사는 회색 하늘 아래 차갑게 서 있었지요. 35층 건물의 입구 앞에서 한서윤은 검은색 우산을 접었습니다. 목에 걸린 사원증이 젖은 블라우스에 달라붙었지요. 한서윤, QA팀 계약직. 사원증 위의 글씨를 읽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6살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회사를 전전했다는 가짜 이력서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지요. 진짜 이력은 한동민 회장의 외동딸, MIT 컴퓨터공학 석사,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서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맑게 울렸지요. 보안 데스크의 직원들이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계약직 배지를 단 신입이 드물지 않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셔츠 주머니에 고정했습니다. 아버지도 회사 임원진도 모르는 단독 작전이었지요. 지난 2달간 라이트웨이브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이 확실했지요. 15층입니다. QA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승계가 아니었지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MIT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었지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 방식으로 회사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한동민 회장은 의아해했지만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윤은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지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이네. QA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고졸이래. 요즘 계약직은 고졸도 뽑는구나.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지요.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경험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지요. 한서윤 씨?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리가 벗겨진 키 작은 남자였지요. 오세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그래. 일단 자리부터 안내해 줄게. 저기 구석 자리야. 오세준은 사무실 가장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 오는 자리였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여기서는 위계 질서가 중요해. 너는 계약직이니까 선임들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알겠지?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표정을 가만히 유지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부터 타와. 아메리카노 3잔, 설탕은 빼고. 첫 업무가 커피 심부름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섰지요.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지요. 네,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은 만년필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지요. 팬트리로 향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순간들이 언젠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요. 커피를 타면서 서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업무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시스템의 허점들을요. 그녀의 진짜 목표는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트레이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복도 끝에 서버실을 보았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보안에도 틈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늦었네. 커피가 식겠어. 오세준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커피를 나누어 주었지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모욕과 차별을 견뎌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라이트웨이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요. 창밖으로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움트고 있었지요. 위장된 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남아 있었지요. QA 업무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었지요. 또 야근이야? 계약직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동료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지요. 배울 게 많아서요. 사무실이 조용해지면 서윤은 진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꺼내 회사 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했지요. 아버지 몰래 준비한 특별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새벽 2시 화면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뭐지? 서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지요. 송신 계정을 확인해 보니 CTOASSISTANT였습니다. 문광호 CTO의 보조 계정이었지요. 받는 곳은 홍콩의 IP 주소였습니다. 서윤은 빠르게 추적해 봤지요. 노바싱크라는 회사였습니다. 라이트웨이브의 경쟁사였지요. 이것이 바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술 유출의 단서를 찾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증거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팬트리에서 오세준 팀장과 몇몇 선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요즘 보안이 까다로워졌어. CTO님이 신경 많이 쓰신다더라. 당연하지. 경쟁이 치열한데. 오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신입 그 여자애 계속 야근하던데? 한서윤?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오버하는 것 같아. 오세준의 목소리에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팀장님, 커피 준비됐습니다. 서윤이 다가서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래, 수고했어. 오세준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지요.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지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올려다보니 임수담이었습니다. QA팀의 선임 개발자였지요. 30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임수담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지요. 서윤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제 야근할 때 뭘 하고 계셨어요?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킨 걸까요? QA 업무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화면은 QA 툴이 아니더라고요. 임수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했지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SIEM 대시보드를 개인 공부로 보시는군요. 임수담이 작게 웃었습니다. SIEM은 보안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였지요. 일반 QA 직원이 알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할 수도 없었지요. 수담 선배님, 네. 혹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임수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윤이 입을 열었지요. 선배님,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일이요? 보안 관련해서요. 임수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니에요. 그럼 회장님의 부탁으로 내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임수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부탁이요? 네. 기술 유출 의혹이 있어서요. 그래서 SIEM을 보고 계셨군요. 임수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지요. 선배님도 뭔가 느끼신 게 있으세요? 임수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어요. 새벽에 서버 접속이 자주 있었거든요. 새벽에요? 네. 그리고 오세준 팀장님이 자주 서버실에 가시더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지요. 선배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는 게 증거를 찾는 일이요. 임수담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회사를 위하는 일이니까요. 서윤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지요. 그날 밤 둘은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임수담이 정식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고 서윤이 분석하는 역할을 나눴지요. 여기 봐요. 서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로그가 발견됐지요. 이 패턴, 매주 화요일 새벽마다 반복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임수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에요. 그럼 내일 밤에 현장을 확인해 볼까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임수담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만약 들킨다면 단순한 해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며 서윤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서 나왔지요. 하지만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에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은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익숙했지요. 또 야근이세요? 네, 마감이 있어서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지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비상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임수담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요. 왔군요. 네, 뭔가 발견하셨어요? 서윤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이 평소보다 활발해요. 임수담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지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둘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누구죠? 임수담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지요. 유리문 너머로 청소 카트가 보였습니다. 청소하는 분이네요. 서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수담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요. 청소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요. 서윤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청소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가까이 다가왔지요. 혹시 서버실 쪽에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과 임수담은 서로를 바라봤지요. 왜 그런 말씀을? 임수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꽃분이에요. 이 건물에서 3년째 청소하고 있거든요. 김꽃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서버실 쪽에서 말이에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새벽마다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우리는 다 봐요. 김꽃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오세준 씨하고 그 윗분, CTO라고 하던가. 서윤과 임수담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지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서윤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김꽃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30분 후 김꽃분의 안내로 서윤과 임수담은 서버실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지요. 보안 카메라와 출입 통제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꽃분이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청소용품 보관실이었지요. 여기서 환기구로 갈 수 있어요. 서버실 바로 위쪽이거든요. 환기구 덮개를 열자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임수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서윤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해야 했지요. 10분 정도 지나서 서버실 위쪽에 도착했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지요. 서버실은 어두웠지만 장비들의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만년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한 것이었지요.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지요. 오세준과 문광호 CTO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지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문광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오세준이 답했습니다. 둘은 서버 렉 앞으로 갔지요. 문광호가 특정 서버에 USB를 꽂았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며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지요. 데이터 전송 완료됐어. 노바싱크 측에서 확인했나? 응. 내일 오전에 최종 대금 입금된다고 해. 두 사람의 대화가 환기구까지 들렸습니다. 서윤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설정했지만 진동 소리가 환기구에 울렸지요. 뭐지? 문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세준도 주변을 둘러봤지요. 서윤은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방울의 땀이 이마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웠지요. 환기구에서 나는 것 같은데? 문광호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칠 뻔했지요. 설마 누가 있겠어? 밤에 환기구에? 오세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신경이 쓰이는 듯 했지요. 어서 마무리하자. 문광호가 서둘러 USB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종료했지요. 다음 주부터는 조용할 거야. 다행이에요. 솔직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두 사람이 서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지요. 환기구를 통해 다시 청소용품 보관실로 돌아왔습니다. 김꽃분과 임수담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됐어요? 임수담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서윤이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지요. 그럼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김꽃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지요.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회사 내부에는 공범이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험이 있었지요. 아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임수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거래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증거는 있지만 활용할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꽃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 김꽃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데모데이가 있잖아요. 전 직원이 모이는 행사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환기구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만년필 카메라 속에 담긴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지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서버실 근처를 돌아다녔다더라. 보안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오세준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웠지요. 서윤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한서윤. 네, 팀장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야근했지? 네,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 11시쯤까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지요. 오세준이 의심스럽게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그럼 왜 새벽 2시에도 네트워크 접속 기록이 남아있지?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비한 답변을 말해야 할 때였지요. 자동 업데이트 때문일 겁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끄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래. 오세준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임수담이 다가왔지요. 팀장님, QA 시스템은 원래 밤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신입이라서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임수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세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임수담이 뒤따라왔지요. 위험해졌어요. 임수담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세준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이 최종 거래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들키면 끝이에요. 임수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초조했지요. 오후 3시 서윤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창이 떴지요.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평소에 쓰던 프로그램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요.
왜 이러지? 다른 프로그램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접속 제한이 걸려 있었지요. 권한이 축소됐네요. 임수담이 서윤의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보안상 조치인 것 같아요. 오세준이 의도적으로 서윤의 시스템 접근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날 오후 내내 서윤은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자꾸 서윤 쪽을 쳐다봤지요. 다른 동료들도 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으로 갔지요. 서윤도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서윤, 잠깐. 오세준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네. 커피 좀 타와. 지금요? 응, 지금. 서윤은 어쩔 수 없이 팬트리로 갔습니다. 커피를 타면서도 불안했지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트레이를 들고 돌아오는데 오세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지요. 팀장님, 커피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야, 한서윤. 오세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너 정말 고졸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SIEM 시스템을 알아? 그것도 그렇게 자세히.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들킨 것이었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어젯밤에 뭘 했는지 다 안다고. 오세준이 일어서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오세준은 계속 다가왔지요. 이 거짓말쟁이야. 순간 오세준이 서윤이 들고 있던 커피 트레이를 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윤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졌지요. 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과 블라우스를 적셨지요. 감히 우리 회사를 조사해? 내가 뭔데? 오세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지요. 팀장님, 임수담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여자가 스파이야. 우리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고. 오세준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지요. 네이비 블라우스는 얼룩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오세준을 말렸고 누군가는 서윤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지요. 너 같은 것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오세준이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지요.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오세준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오세준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숨길 것이 많다는 뜻이었지요.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 했지요. 김꽃분이 제안했던 데모데이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윤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지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머리에서 떨어지는 커피 방울들이 결심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커피 사건 이후 서윤은 병가를 냈지요. 하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지요. 오늘은 라이트웨이브의 분기별 데모데이였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였지요. 서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행사장인 본사 2층 대강당에는 300명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각 팀의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행사 시작 전에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이었지요.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였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지요. 김꽃분이 서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김꽃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지요. 라이트웨이브 2분기 데모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윤은 객석 뒤편에 서 있었지요. 오세준과 문강호 CTO도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개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무대 뒤로 갔지요. 행사 진행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급하게 발표할 내용이 있어서요. 네. 누구세요? 한서윤입니다. 특별 보고가 있어요. 서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명함에 적힌 내용을 본 직원이 놀랐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윤, 라이트웨이브 창업자 한동민 회장 딸, 특별감사관. 지금 당장 무대에 올라가야 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 직원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잠시 후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지요. 서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300명의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봤지요. 오세준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QA팀 계약직 직원이었죠. 객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다릅니다. 서윤이 노트북을 무대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창업자 한동민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맡은 특별조사관입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지난 한 달간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에서 촬영한 서버실 장면이었지요. 이것은 지난 화요일 새벽 서버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세준과 문강호가 USB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세준 QA 팀장과 문강호 CTO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노바싱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문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회사의 또 다른 문제들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세준이 서윤에게 커피를 붓는 장면이었지요. 학력 차별, 부당한 대우, 그리고 폭력.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응시했지요. 제가 고졸 학력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인지 아니면 학벌과 권력으로만 움직이는 곳인지를요.
경찰이 오세준과 문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세준 씨, 문강호 씨, 산업 스파이 및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오세준이 서윤을 째려봤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저는 오늘부터 CISO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서윤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몇 가지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내용이 떴습니다. 첫째, 모든 학력 차별을 폐지합니다. 고졸이든 박사든 실력으로만 평가받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둘째,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술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권익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담이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했지요.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동민 회장이 들어왔지요. 서윤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이 김꽃분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김꽃분 씨를 새로운 직원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꽃분이 놀라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임수담 선임을 보안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임수담도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무대에서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지요. 한 달 전 굴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꽃분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지요. 라이트 웨이브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빗속에서 시작된 위장 잠입이 이제는 진짜 변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윤은 증명했지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